안녕하십니까, 유젠드 미션입니다. 유젠드 미션의 뉴스 플러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내리고 18도에서 7도. 내일은 조금 더 추울 전망이지만 이러면서 계속 날씨가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늘 아래 있으면, 한여름에 그늘 아래 있으면은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해피해서. 이해하시려나? 설명은 머리 아파.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집을 팔고 싶으신가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7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매도할 때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페인앤게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4년 3분기에 기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 중 9.8%가 손실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오클랜드에서는 16%가 넘습니다. 고점에 매입했으니까 지금 계속 작살나고 있죠.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7년 후면은 이제 더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손해 안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는 이전 분기에 8.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의 최고치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칩니다. 중간값 손실은 55,000달러였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중간값은 26만 9,000달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손실로 매각된 부동산은 거의 3년 동안 보유되었고 오클랜드의 중간 보유 기간은 3.3년이었습니다. 이익으로 매각된 부동산은 중간 8년 반 동안 보유되었습니다. 코어로직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시장이 구매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하면서 가격 협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2018년 19년 그 코로나 전에 그 고시가격에서 10% 20% 이하로 판매됐었습니다. 그때 경기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이 10년 주기설이 오나 보다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질 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위에 올랐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르는 거에 대해 이거 저도 약간은 애매했지만, 야, 이거 분명히 저 코로나 때 집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었는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건 떨어진다. 더블 딥이 오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유튜브 듣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2, 3년, 그러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최고값에 구매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재미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거 마찬가지로 한 7년 정도 보유하면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니까 아무튼 이는 2021년 재판매의 99%가 수익성이 있었던 장기 정점 이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1년 재판매 99%가 다 수익을 봤다는 거죠. 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전반의 약세를 감안할 때 수익성 있는 재판매 빈도와 이익 규모가 모두 감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고점 찍었으니까 코로나 이후. 그때 이제 유동성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이게 먹고 살라고 준 돈인데 너무 많이 풀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산 쪽으로 가버리면서 주식도 막 오르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돈이 퍼졌는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데이비스는 수익성이 있는 판매에 대한 보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많은 판매자가 더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류 기간이 핵심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시장 상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9년 동안 부동산 소유했던 소유자는 여전히 총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죠.
당연히 뭐 장기적 각성, 인플레이션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수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예. 뭐 뭔들 안 올랐겠어? 예. 그래서 집을 이제 갖고 있었는 얘기가 이제 실거주자들은 좀 좋은 기간에 사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 데이비스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물이 많아서 시스템이 사라지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큰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리셀러가 몇 분기 동안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7년,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질 때 사신 분들은 6, 7년 될 테고, 근데 이게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이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은 약간 레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수준이고, 이제 이게 전 내년 중순 정도가 쭉 빠지는 시기가 아닐까. 지금 뭐 제 가까운 분들도 설마 그러겠냐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뭐 이렇게 언쟁을 벌리고 싶지 않고, 제 생각에는 내년 중반에는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뭐 나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걱정이 내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택으로 가지 않을까. 예, 계속 좀 몇 년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진짜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지. 대공황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근데 뭐 손바닥 하늘 갈 수 없으니까, 뭐 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 입장에선 대공황 빌도 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걱정인데, 아무튼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저랑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내년 중반쯤은 완전 바닥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비자 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경쟁 우위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원장에 따르면 뉴질랜드 이민국은 국가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거주 비자 시스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이민자들은 목적지 국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비자 처리와 향상된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국가의 인력 매도력과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민성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직업군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하고, 그걸 좀 선별해야 되고, 이민성의 좀 이게 대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좀 원활하게. 근데 이거는 꼭 저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민성이 지금 비자비를 올렸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좀 서비스를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학생 비자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뭐 큰일 날 게 없어. 시스템 요즘 딱 이름 넣으면 과거 기록 나오고 깨끗하게 그냥 빨빨 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4주, 5주, 6주, 7주, 8주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튼 좀 이건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데 조금 감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또 문제야. 일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예. 아무튼 감사를 이끈 루시 물랜드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숙련 이민자들이 그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민성 중요해요. 이거를 잘 받아야 뉴질랜드 미래가 달려 있어. 왜냐면 500만에서 뭐 새로운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민을 잘 받아. 제가 항상 이민을 받아야 되고, 핵심적인. 근데 지금 이민법도 솔직히 말씀면 이게 너무 고학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좋아. 이렇게 하면 고학력자들은 영주권 받아주기가 편하거든. 근데 이민이나 나라를 보잖아요. 고학력보다는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건 거고, 우리는 OECD와 같은 조직에서 비자 시스템을 탐색하는 용이성이 원하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진정한 핵심 요소라고 말하는 것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건강 및 정보 기술 분야의 같은 분야에 그러한 기술을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이민국이 시스템을 사용화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뉴질랜드는 더 많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신청 지연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부 직종이 더 빨리 시스템을 통과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분석에 따르면 간병인은 엔지니어보다 비자 처리 속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간병인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 같은 사람, 여기 이민 온 사람들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잡오퍼 받았다는 거는 보통 똑똑한 놈들이 아니야.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수동적이야. 너무 수동적. 예. 감사원장 존 라이언은 뉴질랜드 이민국은 인기 있는 이주민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기에 어떤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고용해라. 씨, 나 진짜 제대로 나 진짜 머리 아픕니다. 이거 진짜 알려주고 싶어. 진짜 난 누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뻘짓 하는 짓은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러한 개선을 이루려면 뉴질랜드 이민국이 기술 거주 비자 신청자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에서 그들이 위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또한 7년 전까지 미그레이션 트렌드 보고서에 발표되었던 장기 정보를 수집하여 숙련 거주 비자 시스템 효과에 대한 더 나은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거주자들이 뉴질랜드에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 일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요, 시민권 받으면은 그때 동안 뭐 큰 변화 없으면요 호주로 많이 갑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업 관련된 사람들 좀 받아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어렵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는 저가 얘기해도 뭐 제가 통합적인 건지 스페셜한 부분에 대해서니까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뭐 감사보고원장이 말한 건 맞는데 이민성 막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이 열려야 돼요. 유젠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500만 자생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민 막아야 된다 오면은 일자리 뺏겠다 아니에요. 이민을 더 클레버하게 스마트하게 바꾸면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쓰게 만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벌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런 식의 좀 스마트한 이민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같은 뭐 두 가지 뉴스 픽업했는데 뭐 큰 뉴스는 아니고 그냥 알아두셨으면 하는 뉴스 픽업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항상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이래저래 또 집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투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다리시는 또 맛도 좀 있어야 되고 현재 같은 때는 저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기다리실 거 기다리시고 이민성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빠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